네, 안녕하세요. 마타수학 대표 오태영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저희 마타수학을 제가 간단하게 저희 서비스를 보여드리고 또 소개도 잠깐 해드리고 간단하게 저희 서비스를 먼저 시연을 해드리고요. 서비스 시연 이후에 그동안에 저희를 걸 사용했던 초중고 선생님 한 분씩 모셨는데 사용하신 선생님 또는 사용할 예정이신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몇 번의 클릭으로 문제가 생성이 되게 되시고, 선생님은 이제 문제를 내셨던 걸 취소하신다거나 실시간으로 문제를 보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주요한 기능으로는 선생님께서는 홈에서 마타와 개념학습, 실력 따지기, 스토리,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는 이제 바로 원클릭을 눌러서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되어 있고요. 방금 했던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셔서 선생님께서는 커리큘럼 생성 버튼을 누르시면 선생님께서는 커리큘럼을 생성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여기 개념과 클리닉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리닉은 AI가 학생에게 수준별 치료 문제를 주는 AI가 작동하는 것이고 개념은 그냥 초중고에 대해서 개념 문제, 교과서에 있는 보기 문제 같은 것들을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클리닉 서비스, 초중고의 클리닉 서비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을 클리닉을 하겠다고 선택을 하시면 다음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요. 여기서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열심히 설계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나는 확률과 통계만 개통 수업을 하고 싶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제 통계 수업을 중3 걸 나가시면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의 거에 대해서 우리 애들이 좀 부족하니까 이런 거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계통에 따라서 수업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설계가 되면 문제지가 만들어지는 방향입니다. 또는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 확률과 통계를 나가시는데 중학교나 대학, 고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업을 선생님께서 재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선수학 설정 같은 메뉴들이 있어서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이제 이 수업을 나가는데 이전 학년에서 이걸 다 배웠다고 가정하고 수업을 진행할 거냐 아니면은 안 배웠다고 가정하고 중2, 중3 수학 가 단원에서만 문제가 나오거나 요것만 배운 학생이라고 가정하고 학생들에게 수업 이제 문제지를 만들기를 원해.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요걸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선생님이 문제를 만들고 다음 버튼 등을 눌러서 선생님께서는 중3 수학하 확률과 통계 등의 어떤 내용 요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또 문제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하시면서 수업을 문제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을 만드시게 되면 이제 학생들에게 문제지의 숫자를 아까 개념은 10개였고 다른 어떤 문제는 12개고 그때그때 이제 저희가 간편 출제는 문제수를 정해놨는데 커리큘럼을 커스터마이징하는 메뉴에서는 선생님께서 문제수를 정하실 수도 있고 문제의 난이도도 선생님께서 이제 어떻게 배열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정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5개짜리 문제를 내가 만들었다 하면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문제를 선별하게 됩니다. 선별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이제 뭐가 뱅글뱅글 돌면서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져서 선별이 되고 있고 선생님은 문제를 보시고 문제를 선택하시고 내가 봤던 문제를 유형을 검색을 하셔서 유형별로 문제를 바꾸시거나 뭐 있는 문제의 순서를 여기 요걸 햄버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기획자들이 햄버거를 눌러서 옮기시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문제지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누르고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커리큘럼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서비스는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개념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만드실 수 있게끔 또 되어 있고, 아니면 저희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학습지를 갖다가 학생들한테 바로 적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타와 개념학습 중학교 1학년 상에 1강 소인수분해에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학생이 1번 문제 1, 2, 3, 4를 썼고 2번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이 뭘 쓰고 이제 뭐 이렇게 뭔가 학생이 했습니다. 이게 제 마음 같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린다거나 제가 중간에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고 쳤을 때 선생님께서는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애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선생님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왔더니 어이구 맞았네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푼 거를 이렇게 선생님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학생이 1번은 이렇게 썼구나. 2번은 이렇게 풀었구나.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이렇게 풀었구나. 이런 걸 보실 수 있고요. 다른 반 번호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이 내비게이션 바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은 학생이 이렇게 지금 이게 4번 문제인데요. 4번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이 학생의 4번 문제를 보고 이 학생은 이렇게 같은 4번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학생이 이렇게 뭔가를 쓰고 있는 것이 선생님 입장에서 실시간으로 관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실시간으로 선생님, 애가 이렇게 뭔가 나는 하고 쓰는 것들을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게 여기에 실시간으로 뜨도록 저희가 하는 기능을 이번에 개발해서 3월 초에 오픈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 오픈이 되면 선생님에게 추가적으로 공지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고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제출이 완료가 되고 AI가 치료 문제들 뭐 맞았고 틀렸고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치료 문제들을 AI가 만들어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은 아까 이제 응시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학생들이 이제 치료 문제를 보는 것이 세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치료 문제가 밑에처럼 안 나왔는데 요게 여기 있는 것처럼 치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 응시하기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걸 응시하게 되면 제가 치료 문제를 넣기 때문에 치료 문제가 학생들한테 잘 제공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은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나가보시면 이 학생의 답안지에다가 첨삭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 약간 머리카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첨삭도 가능하시다. 선생님의 첨삭은 파란색으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보면 선생님이 첨삭하신 것들을 선생님이 하시고 나가시면 선생님이 첨삭하신 걸 갖다가 학생들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다 끝나질 않아서 넘어가질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애들은 선생님의 첨삭도 관찰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 첨삭을 학생이 관찰합니다. 이게 지금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함이 있으시죠? 네, 저희가 이걸 실시간으로 되는 것들을 지금 열심히 해서 저희가 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하시기에 선생님께서 이제 형성평가라던가 아직까지는 이제 뭐 평가 위주이고 이게 또 AI가 개인 맞춤형으로 치료 문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서비스의 아주 강력한 자랑거리입니다. 학습 보고서, 학습 통계, 학생 목록이라던가 대표교사 선생님으로서는 여기 있는 우리 학교 관리를 누르셨을 때 학교의 반 관리, 뭐 선생님 관리,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메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매뉴얼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좀 더 수업을 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저희 서비스를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건 간단하게 끝났고,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질문을 좀 주셨는데, 클리닉은 개별로 학생이 문제를 누르는 순간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애들 입장에서는 다 몇백 미리세컨드 안에서 저희가 다 생성이 되는 걸로 그리고 학생이 많이 몰리면 저희가 로드 밸런서라는 걸 붙여서 이렇게 서버를 막 늘립니다. 막 이렇게 동적으로 늘리기 때문에 많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 대신에 이제 학생 모두에게 뿌려야 되는 어떤 수업을 만들 때 그때 약간 시간의 딜레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첨삭 메시지를 쓰면 알람 메시지를 가진 않지만 애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알람은 저희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폴더를 모으시거나 하는 기능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제공되어 있진 않고 실시간 수업은 말 그대로 이제 현재 하는 수업을 모아보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수업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출제일이라든가 이름 순으로 검색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마타 수학 관련해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터치하는 마타 수학 그리고 자기 완성형 수학 서비스라는 타이틀을 연서 제목을 가지고 마타 수학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초등에서도 커리큘럼 기능이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초등에서 이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메뉴들은 이제 요 네 가지 메뉴들인데요. 뭐 마타 기본 다지기, 마타 실력 다지기, 그리고 마타 연산 학습, 개념 학습인데 아무래도 좀 많이 활용을 많이 하시는 쪽은 마타 연산 학습과 마타 개념 학습일 것 같고, 아마 기본 다지기라든가 실력 다지기는 이제 단원이 어떤 마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조금 이제 기본적인 학습지, 그리고 조금은 학생들한테 심화적인, 그러니까 학생들 수준별에 따라서 조금은 더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 다지기 편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준별로도 약간 학습적으로 할 수 있고, 물론 AI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학생 맞춤형으로 제공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대시보드를 딱 봤을 때 사실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사실 그 수학 코스웨어, 왜냐하면 저도 이제 선도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수학 코스웨어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다뤄왔습니다. 그럴 때 대시보드를 한눈에 좀 많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학생들이 그 어떤 학습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마타 수학이 이 학생들이 어떤 뭐 정오답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면에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요. 사실 어떤 대시보드에는 일일이 이제 클릭을 해봐야지만 조금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떤 이런 한눈에 이제 실시간적으로 바로바로 체크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이었고 혹시나 이제 이렇게 어떤 문항에 대해서 많이 학생들이 틀렸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를 이제 체크해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이 문항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문항이 나오고 이 문항이 왜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분석을 할 수가 쉽게 바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항이라면 저희가 만약 이렇게 어떤 파워포인트를 이제 제시를 해서 사실 여기서 하나의 그냥 선만 그어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선만 그어주게 되면 학생들은 이 이제 지름원 관련해서 이 내면의 길이를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또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학생들한테 또 재학습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 많이 이제 오답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면 이제 클릭하고 이제 재지도를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해를 못했는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수학 학습을 할 때 보게 되면,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거꾸로 학습 활동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겠죠. 학생들이 이제 과제로 집에서 이 과제를 많이 해오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거 당연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초등 그 아침 시간이 있죠. 아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사실 요 수학 학습을 조금 학생들한테 좀 제공을 하거든요. 물론 독서 활동도 적절히 아침 시간에 활동을 하지만 오늘 수학 학습이 조금은 먼저 이거 수학 학습을 해서 학생들이 좀 익혀야 될 부분이 있다. 아니면 요 정도는 내가 다음에 그 본 수학 수업에서는 이런 좀 활동을 좀 더 하이터치에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을 좀 더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 학생들의 개념을 익히는데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학습을 통해서 이제 마타 수학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학습 개념을 좀 익힐 수 있도록 먼저 아침 활동 시간에 할애를 해서 학생들한테 그 학습 문항들을 좀 풀이하고 또 연습장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제가 적절히 이제 피드백을 주죠. 그럼 이렇게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다 제대로 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아마 선도학교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던 표일 것 같은데 블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이 AI 코스웨어 마타 수업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서 이제 본 수업을 이끌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보게 되면 이제 3학년 단원에서 이제 어떤 이제 평면도형과 관해서 직사각형을 그냥 알아보는 활동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런 것들은 제가 이제 다른 에듀테크 앱을 조금 이용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마타 수학은 이런 부분과 관해서 이제 완전하게 이제 보충을 해주고 그리고 학생들한테 그 수학적 개념을 익힐 수 있게끔 해주는 하이테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본 수업에서는 이제 이런 활동들을 더 펼칠 수 있게끔 이제 서로 간의 이제 보조와 지원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뭐 직사각형을 통해서 이제 꾸미기 활동도 하고 그리고 좀 더 하이터치 관련해서 좀 한다게 되는 학생들한테 저는 이제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너희가 그럼 직사각형을 가지고 모든 깃발을 한번 만들어 볼래? 네, 이렇게 활동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학생들이 모든 깃발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미들도 다 부여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소통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의사소통 역량도 기를 수 있고, 좀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어떤 역량들도 다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단에 이제 거꾸로 학습을 통해서 맞춤 수업을 하고, 네, 본 수업 활동에서는 또 이렇게 프로 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연산이라든가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다시 거꾸로 학습 해서 안 돼.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활동을 통해서 좀 안 된다면 그걸 또 본 수업에 가서 또 마타 수업을 또 활용해서 또 피드백 해주는 활동도 네,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마타 수업의 이제 저는 이제 제일 핵심적인 기능은 좀 이제 이 연습장 기능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어떤 코스웨어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잘 돼 있고 특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의 어떤 과정의 풀이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학생들이 상세하게 이제 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을 또 자세하게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정말 제 그래서 마타 수업의 핵심적인 기능을 꼽으라면 저는 이제 연습장 기능을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으면 이제 펜 기능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컨트롤 V만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 계속 펜 기능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자료들도 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그냥 단순하게 펜 기능으로 해서 내가 조금 어떤 약간 좀 제한적인 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화면에 있는 어떤 캡처라든가 그런 거를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자료를 넣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 자료를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아마 마트수학에서 활용하시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펜 기능만 사용하시 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외부 자료를 캡처해서 넣어서 좀 학생들한테 더 많은 풍부한 그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그냥 뭐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BTS의 진이 사인을 했다면 왼쪽과 오른쪽에 중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건 당연히 오른쪽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어떤 뭐 질의응답을 텍스트로 그냥 피드백 해주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어떤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글자라도 이게 선생님의 어떤 터치가 들어가는 이런 피드백을 해주게 되면 학생들이 훨씬 더 그 어떤 정서적인 교류도 되고 조금 더 그 피드백을 받는 어떤 느낌이 더 다르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습장에 일단 펜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부분이 상당히 저는 매력적이라고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네, 말씀해 주셨듯이 실시간으로 되는 기능도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만 되면 더 매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료 학습지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산 쪽에서 이런 1회, 2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정말 네, 좋은 그 채팅창에 보니까 이 치료 학습지를 네, 맞춤 학습지로 바꾸자. 네, 정말 좋은 네,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 아마 곧 반영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 기능은 아까 설명이 조금 안 됐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질문하는 기능과 더불어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풀이하다가 혹시나 뭐 제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어려운 문항이 있다면 이건 나중에 다시 내가 한번 더 풀어볼래 하게 할 경우에는 여기 보게 되면 이 별표 즐겨찾기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학생들이 자기가 스스로의 오답 노트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어떤 문항을 풀면서 어려웠던 문항을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 이게 바로 네 여기 이제 보면 자기주도 학습 쪽에 들어가서 네 여기서 나의 학습 그러니까 즐겨찾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자기가 다음에 풀 문항들을 여러 번 이렇게 이제 문항들을 체크한 다음에 학습지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뭐 나의 오답 2월 15일 네,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이게 나의 학습지로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노트 하나의 이제 학습지가 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물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저거를 할 학생들은 하겠지만 안 할 학생은 안 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두 문제 하나씩 그러니까 뭐 문항이 많게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쉬운 학습이라도 다시 한번 이제 재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틀렸던 문항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풀어볼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되게 직관적으로 되게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다른 코스웨어들이 조금 물론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긴 하지만 좀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너무 환경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익숙지 않고 또 그 기능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되게 그 마타 수학에서는 조금은 이제 직관적이고 되게 핵심적인 기능들만 딱딱 있기 때문에 이런 오답노트 기능들도 학생들한테 소개하고 한번 활용하게끔 하는 것도 점차적으로 익숙함에 따라서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익숙하게 됨에 따라서 학생들이 또 다시 재학습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뭐 초등에서는 사실 시험이 없긴 하지만 뭐 또 중고등학교에서는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재학습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학습적인 하나의 요소고 역량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아마 학생들이 익혀갈 수 있게끔 좀 지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거꾸로 학습과 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본 수업에서보다는 이제 본 수업에서는 더 활동적으로 어떤 역량을 좀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수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사실 성질만 알게 되면 학생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은 계속적으로 수업을 그냥 이끌어가기보다는 분명히 학생들한테 지도해 줄 필요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일단 못 그거를 배우지 않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일단 접근해 수업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마타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다 그냥 잘 이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피드백을 요구를 한 다음에 치료 학습을 통해서도 완전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저는 본 수업에서는 좀 더 활동적인 수업들을 많이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물론 뭐 마타이긴 하지만 또 활동적인 부분에서 또 선생님께서 수업과 관련해서 분명히 저는 이제 초등 쪽이라면 아까 이제 이런 앱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같이 마타 수업과 같이 아마 곁들여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좀 풍성하게 될 수 있는데 또 저도 뭐 요와 관련된 그 지식센터 연수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또 들어보시는 거. 요 여러 가지 이제 앱들과 관련된 교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구들과 같이 마타 수업과 같이 이제 개념 활동도 하면서 문제풀이도 하시게 되면 수업 활동도 더 풍성하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이제 지오보드라면 이제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좀 사실 뭐 이 지오보드를 통해서 이렇게 사실 이걸 가지고 이제 초등에서 이제 그래프 활동도 저는 이제 사실 이걸로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프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모양 꾸미기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이게 이제 분수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네, 분수와 관련된 뭐 시계와 관련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나중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게 되면 이제 그 마타 수학의 문항들과 관련된 치료 학습 이런 부분들과 같이 곁들여서 수학 수업을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아마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여기 아이디하고 비번과 관련해서 네,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교사 계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보면 우리 학교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께서 이제 반 관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계정이라든가 또는 선생님 관리 이런 계정을 통해서 선생님 추가할 수 있고 네, 학생 계정들도 아마 다 추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아마 추가를 하시면 네, 되실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네. 선생님, 그 학생이 지금 디벗 기기를 가지고 있는 환경이신 건 거죠? 다 네, 디지털 1인 1인 스마트 기기인데 디벗 환경에서 네. 있으신 거고, 네, 아마 서울 쪽은 그리고 디벗이라고 아마 부르고 네, 예, 뭐 예, 네, 다른 쪽에서는 네. 네. 그리고 네. 이거 디지털 도구를 모든 수학 수업, 모든 차시에서 가급적 활용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어떤 수업은 뭐 아예 디지털 없이 이렇게 전통적인 어, 방법만 하시는 건가요? 네, 전통적인 것도 많이 하고요. 사실 그 뭐 최근에 그냥 뭐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드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디지털보다도 학생들이 직접 그 드리의 용량을 이제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 드리의 단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실제로 만들어 보는 그런 수업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만들어 보게 되면 학생이 시간이 또 꽤 걸려요.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이제 거꾸로 학습을 통해서 마타 수업을 통해서 조금은 그 먼저 익히고 실제로 만들어 보는 것들은 또 이제 본 수업에서 또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에듀테크 수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만 교구를 봤을 때 저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냥 디지털로 했을 때는 이게 어떤 크기라든가 또 용량이라든가 부피의 감을 잘 모른다면 실제로 만들어 보면 학생들이 더 훨씬 더 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1ml라는 것도 사실 지금 어른들도 그 1ml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만들어 보게 되면 요 정도의 한 스포이드 한 방울 정도의 그 용량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좀 더 본 수업에서 또 활용할 수 있고 또 연산이 또 안 되는 부분이라면 그것도 또 이제 본 수업으로 또 가져와서 또 수업 활동도 하고 하게 되면 또 그 학생들의 또 맞춤형으로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저희 이제 학교가 이제 광주에 있는 정강고등학교인데요. 그 지역 위치가 조금 광산구, 그러니까 학교가 조금 광주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 지역적으로 좀 외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원래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아이들이 주머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019년에는 그 선행학습을 방과후 수업 때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어려운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이제 경제적인 그런 대천에서 이제 용나는 경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애들에게 수학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요. 일단 학교 규모는 1학년이 11학급, 2024년 기준인데요. 학교 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저희가 에듀테크 선도학교를 신청하게 돼서 예산을 3억을 신청을 했고요. 2021년도에 5천만 원을 받아서 이제 먼저 디지털 기기를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청에서 때마침 이제 스마트 기기 예산 지원이 또 2억 6천 정도 가서 이걸 합쳐서 이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1인 1 디바이스를 가질 수 있도록 1학년과 2학년 디바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잘 맞춰져서 와이파이가 학교에 구축이 됐는데요. 와이파이가 조금 사용이 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속 장애가 조금 있었는데 와이파이가 구축되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 디바이스를 1인 1 디바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마타 수학을 알게 되었냐면 이제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이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이 과목을 연수를 듣다가 그 강사님으로부터 마타 수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부담 없이 그 수학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맞춤형 수학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기도 어렵고 솔직히 이제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소원 수리함처럼 이제 군대에 가면은 그런 그 종이에다가 넣어서 종이에다가 넣어갖고는 이제 신고를 하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학생들 동아리를 통해서 이제 수학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이 멘토링이 될 수 있도록 애들이 질문지를 이 문제 모르겠어요라고 이제 질문지를 넣으면 어 애들이 가서 찾아가서 이제 질문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고민했었고요. 근데 이제 정작 학생들의 그 궁금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학교 내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우연히 마타 수학이라는 것을 연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 해당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서 마타 수학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서 예산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마타 수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 제공, 그다음에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 확인, 그다음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 그리고 학생 사교육비 경감, 그다음에 많은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수학 학습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을 고민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이 마타 수학을 도입을 하면서 수학 선생님들, 동료 선생님들께 선생님들 이거 사용하십시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또 하나의 업무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총대를 메고 이 부분을 다른 선생님들께 부담을 안 드리고 1학년, 2학년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3학년이지만 1, 2, 3학년 학생들을 동시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는 찰나에 마타 수학을 알게 됐습니다. 더더욱이 2025년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또 이제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업무를 또 담당하면서 최소 성취 보장 프로그램, 미이수 처리가 최종적으로 성적 처리에 있어서 미이수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요. 최소 성취 보장 프로그램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또한 선생님들에게 하나의 업무가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됐었고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보니까 마타 수업을 고민하게 이렇게 알게 되고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마타 수학은 이제 뉴 마타인데요. 구 마타에서는 그 전 마타에서는 이런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자이 스토리 이런 것처럼 그 마타 스토리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활용하면서 고3 학생들에게 최초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네, 학생들이 특히나 이제 제가 확률과 통계를 그때 가르쳤었는데요. 확률과 통계를 가르칠 때 잘하는 친구들,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쉬운 문제는 계속 풀 필요는 없을 거고요.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좀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해봤더니 아이들의 반응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제가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제 수학 원이었는데요. 이때
첫 해 사용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수학 원을 활용했을 때 아이들의 위치를 알 수 있었던 그 구마타에서의 기능입니다. 이때 사용하면서 제가 여기 마타 수학에서 장점은 이거 사용하면서 제가 불편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때 애들은 사용할 때 1인 1 디바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터치가 되는 그 디바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화면에다가 이렇게 아까 그 이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연습장 기능이 있었는데요. 일단 그때 당시에는 연습장 기능이 없이 애들은 화면을 보고 PDF를 다운받아서 따로 풀던지 아니면 종이에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건의해 주셨겠지만 현재 뉴마타가 있기에 앞서서 이제 실제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불편한 부분을 귀담아 듣고 이것을 반영해 주셔서 지금 새로운 마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화면인데요. 제가 지금 마타 수학 시스템하고 이렇게 주고받았던 메일입니다. 맨날 이렇게 그 불편한 부분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통화 유선으로도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을 해주시고 꾸준히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지금 아직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CS팀과 그다음에 담당 선생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마 제가 로그인 할 때마다 보니까 계속 기능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기초반 대상으로 수학 지도를 했었습니다. 수학 원 가르칠 때 이제 정규 수업 때도 이용했었고요. 정규 수업 이외에 기초반 제가 운영해서 공부 잘 못하는 친구들 그때 대상으로 운영했었고요. 고3 대상 학생으로 확률과 통계 과제를 주었었고요. 전체 학생들에게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 학생들의 계정을 생성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할 수 있도록 계정을 리로스쿨이라는 앱을 통해서 아이디 이 또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 것도 선생님들께 또 그 죄송스러워서 리로스쿨 통해서 개인적으로 애들에게 아이디 그다음에 비밀번호 사용 방법 링크 다 안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했던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건의를 드리면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수용해 주시는 부분은 정말 사용자 입장에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요. 뉴마타에서 근데 제가 솔직히 욕심은 많은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 끌고 가려고 했는데 하는 일도 많다 보니까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방학 때 제가 이제 1월 4일 날 이 발표 있기 전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요청을 받은 게 1월 말이었었는데요. 1월 4일 날 수학학습 멘토링을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긴 글을 쓰면서 학생들에게 학부모님들께 이렇게 안내를 했었는데요. 마타 수학을 이용해서 개념학습, 새롭게 배우는 2024년도에 배우는 새롭게 배우는 과목에 대한 올바른 개념학습을 위한 문항을 제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처음 배우다 보니까 분명히 애들은 5개념을 갖고 있고 이 5개념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치료 문제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아서 개념학습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배운 과목,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수학 1과 수학 2를 복습할 수 있는 클리닉, 이미 배운 과목을 복습하고 개념을 강화하고 문제 해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클리닉 이 두 가지를 수학 상하, 그다음에 수학 1,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그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이런 부분을 커리큘럼을 만들어서요. 애들에게 제공을 했고 또 다른 예산이 있어서 애들에게 이걸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뭐 노트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 노트하고 기본적으로 플래너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학이 끝나게 되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고급 샤프 좀 고급진 샤프를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하고 있는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8명 정도 친구들이 있는데요. 지금 매우 우수한 친구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짧은 기간에 많은 문제를 풀었더라고요. 1720문제를 풀었고 이렇게 1720개 중에 이제 198문제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학생의 수준을 볼 수 있고요.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또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된 PPT 내용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교학점제라는 게 시행이 되면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담당도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께 업무가 좀 많이 부담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더더욱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요. 이걸 지도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수준을 평가하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조금 성적이 안 좋다. 매번 저희들이 학습지를 만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타 수학 기능을 이용하신다면 진단 평가를 통해서 조금 뒤처져 있는 친구들에게 이 친구들을 특별하게 특별 지도를 해서 이렇게 이 마타 수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특별 지도를 하시고 그런다면 이제 조금이나마 업무가 경감될 수 있고 또 이게 데이터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세특이나 쓰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초반도 운영해야 되고 최소 성취도 운영해야 되는데요. 약간 교집합이 있지만 지향하는 바는 다른 것 같습니다. 기초반이든 기초반 같은 경우는 현재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중학교 1학년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고 와서 이렇게 그 기초반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운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 성취 보장 지도에도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접해보신 선생님들께서는 기초학력 미달이나 동아리, 방과후 수업 여기 부분에서 계정을 구매를 하셔서 이걸 필요로 하신 선생님들께 계정을 권한을 드리고 정규 수업보다는 방과후, 동아리, 학력 미달 이런 프로그램에서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도 활용하신다면 그 진단평가 하시고 애들이 어느 정도 따라오고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활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수준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걸 활용해서 나중에 이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서 수업 중에 문제를 풀었는데 열심히 참여해서 어느 부분에서 강점을 보았고 어느 부분에 약점을 보았는데 최초에 어느 부분에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을 극복해서 뭐 마지막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보였다라고 하는 이런 세특의 하나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타 스토리는 지금도 있습니다. 아, 지금도 간편 있습니까? 출제가 보시면 마타 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예. 이게 저희가 그 교육청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실어드리지 못하고 물론 수능 문제라고 해서 저작권 이슈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수능 문제는 저희가 뭐 공공재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수능 문제는 마타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제작해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간편 출제에 가시면 있습니다. 네네. 선생님 문제 파일 업로드 하시는 거는 현재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지 않고 있는데 역시 약간 저작권 이슈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해드리진 않고 사실 다르게 말하면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작권을 다 확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도서도 ISBN이 80종이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 저작권은 굉장히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저작권 이슈 때문에 저희 걸 쓰시는 때는 전혀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저희는 다 저희가 그 파이썬 기반으로 템플릿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다 아주 저희한테 어떤 분쟁을 걸 수야 누구나 있겠지만 저희가 파이썬으로 템플릿 작업으로 쌍둥이 문제를 만들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소명 가능한 저희가 문제 DB를 가지고 있습니다.